안녕하십니까. 테크본색 MC 전하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라면 바로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 테크본색에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차 시대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모시고 같이 평가를 해볼 예정이고요. 우리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놀라운 신기술을 통해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미래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핫한 스마트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는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IT를 더 쉽게, IT를 더 재미있게, IT를 더 깊숙이 이해하는 본격 테크 프로그램 테크 본색. 지금부터 테크 세상의 진수를 만나보시죠. 테크본색만의 혁신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스타트업 히어로. 내일의 히어로를 꿈꾸는 스타트업 기업을 저희가 직접 발굴해서 냉철한 평가와 가치 분석, 그리고 맞춤 코칭도 함께 해주는 시간이죠. 매주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을 엄선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스타트업이 과연 히어로가 될 수 있을지 함께 평가해 보시면서 새로운 기회 시장을 포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투자 전문가 유니콘 엔젤 투자클럽의 김진아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어떤 기준으로 이번 스타트업 평가해 주실 계획인가요? 우선 오늘 나오는 기업의 잠재된 시장 가치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 시장이 어떠한지를 좀 잘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잠재된 시장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객관적으로 아실 수 있도록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평가 기준 잠재적 시장 가치를 보겠다, 이런 좀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도로 위 운전자들을 보다 안전하고 보다 스마트하게 안내해줄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 스타트업입니다. 블루시그널의 백승태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블루시그널 하니까 뭐 신호등은 레드 시그널도 있고 어떤 회사인지 그냥 감은 옵니다. 그 교통 관련된 뭔가 인공지능 회사인 것 같다라는 감은 오는데 네네. 어떤 회사인가요? 교통 문제라는 게 이제 교통 사고도 있고 위험도 있고 혼잡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교통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리 알아서 사용자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니까 국제 전기 지능형 자동차 경기대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어떤 포인트가 그렇게 높게 평가를 받으셨던 건가요? 미래를 예측하는 쪽으로 포커싱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에 어떤 상황, 자동차가 달리면서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고 그 내용들을 이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알려주는 기술로 소개가 됐는데요. 운 좋게 좀 수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하면은 미래 예측 이꼴 인공지능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인공지능 기반의 뭔가 내비게이션인가? 뭐 이런 형태의 기술을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좀 더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갔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리는 그렇습니다. 도로상에는 이제 많은 교통 정보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정보들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요소들을 특별 요소들을 뽑아내서 이것들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요 정보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게 되는 그런 그 기준이 되는데요. 그 앞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인공지능의 기술을 써서 좀 더 예측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좀 더 효율화하게 하는 그런 기술로 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예측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진아 대표님, 그 해외 출장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해외에는 이런 기술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그 관점에서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지금 교통 예측과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진 데가 이제 인덱스라고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 있고 한 2011년 정도에 이미 기업 가치가 5억 달러 이상 올라갈 정도로 그 잠재되어 있는 기업 가치를 미국에서는 인정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은 교통 관련된 데이터로도 세계 최대의 데이터 양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블루 시그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인덱스 대비 어떤 부분이 차별적인 경쟁점으로 가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우리 대표님께서 아주 정확한 포인트를 좀 찍어주셨는데요. 이 사업의 시작을 할 때부터 저희의 타겟팅은 이제 인덱스를 일단 모델링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풍부하게 많은 교통 데이터에 대한 자랑도 있고, 그다음에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의 그런 그 예측 정보를 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이나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는 그 값들이 정확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값을 제시를 했는데 그 값이 바뀌거나 변경이 되면 그건 예측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시장에서 거의 98%, 그러니까 물론 도시나 아니면 도로의 여건이나 나라의 여건에 따라 조금의 오차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좀 정형화된 고속도로에서는 거의 98%에 대한 예측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점들이 앞으로 저희가 글로벌 시장이나 아니면 언급해 주신 인닉스와의 어떤 차별성, 차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100점 만점에 저희가 중간 평가를 하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그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100점 만점에 한 80점 정도? 80점.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나왔었던 회사가 100점 만점에 처음에 75점 받았었는데 그 기업보다 일단 높으십니다. 네. 그럼 일단 뭐 끝까지 봐야 되니까요. 또 다른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지능교통 솔루션이 자동차에 보면은 HUD 디스플레이 형태로 많이 붙죠. 그리고 또 다른 형태도 내비게이션에 얹어지는 형태도 있는데 실제 우리가 여기 관련해서 우리 회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실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브랜드 네임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부 회사들하고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에 저희 예측 기술을 감안한 그런 프로젝트를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자율주행차 시대가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우리 기술을 얘기를 들었었을 때 자율주행차 시대에 굉장히 핵심 기술이 될 것 같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특히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어떻게 났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예측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율주행차와 자율주행차가 아닌 차가 같이 혼합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드웨어에 의지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서 약간 좀 오류라든지 아니면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내가 자율주행차와 비자율주행차가 섞여서 운행했을 때에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대비를 하는 것이 안전이나 아니면 주행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겠냐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제품들 중에서는 이제 신호등과 연관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연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좀 자율주행 자동차의 지금 시장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있고, 뭐 실질적으로 뭐 그런 부분도 좀 진행되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김지현 대표님, 지금 이런 기술들 같은 경우는 특정 차량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범용적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아 보이긴 네. 하는데 그 관점에서 좀 정확한 질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예로 들었던 이제 경쟁사인 인닉스 같은 경우가 기업을 하나 인수를 해서 오픈 플랫폼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알렉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그 음성인식 기술들도 그 플랫폼 내에 접목을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의 그 블루 시그널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오픈 플랫폼 형태의 비즈니스들을 추구를 하시는지 아니면 좀 닫혀 있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추구를 하실 건지 우선 이 한 가지가 좀 궁금하고, 이 두 개의 시장 쪽에서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클로즈드 오프 플랫폼이긴 하지만 이런 특정 타겟팅을 해서 주력으로 해서 저희의 서비스를 조금 더 넓히는 전략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그런 전략이 조금 더 넓어짐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뒤로 계속 그러한 그 오픈 플랫폼에 대한 준비를 해서 추후에는 저희가 저희 서비스가 기업이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반인들한테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오픈 플랫폼이 돼야지 좀 더 성장할 것 같다 이런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좀 최종 평가를 해볼 시간입니다. 먼저 아까 중간 점수가 80점이었었는데 혹시 점수 변동이 있나요? 점수 변동은 없습니다. 네, 80점. 네, 80점 지금까지 1회 때도 80점 나왔었는데요. 현재까지 최고 점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업 평가를 좀 해봐야 될 시간인데 네. 기업 평가하기 전에 이 회사 과연 어떤 투자 라운드인지 투자 라운드 그러면 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엔젤 라운드가 있고 시리즈 A, B는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참여하는 라운드인데 블루시그널 지금 투자 라운드로 볼 때 어느 정도 라운드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엔젤 단계는 좀 넘어가신 것 같고요. 네. 시리즈 A 단계를 향해서 지금 지표를 만들고 계시는 중간 정도 지점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엔젤과 시리즈 A 그 중간 단계인데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투자를 하기 전에 기업 가치,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네. 블루시그널의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 투자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먼저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저한테요? 아니요. 네. 대표님한테 네네. 그 예상하고 계시는 올해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희가 지금 한 36억 올해 말에 지금 보고 있고요. 네네. 내년도에는 한 6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36억 정도. 그 상반기에 매출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셨어요? 지금 실제 레퍼런스가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 단계라서요. 네, 네. 현재로서는 굉장히 미비합니다만 지금 이제 계약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네. 그 예정치가 이제 감안된 것이 이제 그 이번에 36억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요. 아직까지는 말씀드리기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릴 만한 금액은 아닙니다. 뭐 한 3억 6천 정도 되는데 네, 네.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올해 말에 계약될 것들까지 포함하면 올라가실 것이고 그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한 60억대까지 보고 있지만 뭐 공격적으로 잡은 매출 계획은 아니고요. 약간의 소극적인 매출 계획입니다.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젝트 몇 가지 더 진행되고 있는데 네. 뭐 그것이 막 유효하게 조금 더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매출은 조금 더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되셨나요? 네. 네. 예, 그러면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우리 블루시그널의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 어떻게 됩니까? 40억 정도. 40억 밸류에이션. 현재 기업 가치를 40억으로 보셨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은 가치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근거에서 40억이 나왔다라고 보면 될까요? 우선은 기존의 경쟁사로 볼 수 있는 잉릭스 자체가 이미 기업 가치를 5억 달러 이상 받고 있는 5억 상황이고, 달러. 네, 상대적으로 아직 가셔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올해 예정되어 있는 계약들이랄지 오픈하실 수 없으나 계약을 진행 중이신 기업이 이미 B2B 사업에 계약 단계이신 건들이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해봤을 때 약 40억 정도의 밸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백 대표님 어떻게 40억 가치의 기업 평가를 해주셨는데 만족하십니까? 네, 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목표라고 있는 밸류에이션가 거의 근접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뭐 투자 프로세스에서도 좀 그런 금액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참석하신 소감 어떠십니까? 네, 오늘 뭐 굉장히 재밌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훌륭하신 대표님이나 대표님 모시고 좋은 조언도 듣고 또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될 지표를 좀 조언 듣는 자리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자리였고 굉장히 유익한 자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대에 정말 미래를 선도하는 멋진 스타트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백승대 대표님 그리고 김대현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 자산 약 50조 원, 아시아 최고의 부호. 2017년 포브스가 발표한 전 세계 50대 지도자 2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회장. 중국의 희망이자 아시아의 작은 거인으로 불리는 마윈의 인생은 셀 수 없는 실패와 실패의 연속이었다. 왜소한 외모로 각종 입사 시험에서 줄줄이 낙방했고 알리바바를 세우기 전 이미 3번의 사업 실패를 경험했다. 알리바바를 창업한 후 2014년 뉴욕 상장에 이르기까지도 수많은 실패가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어떻게 거듭된 실패를 딛고 세계적인 기업을 일굴 수 있었을까? 남들이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기지 못할 때 나는 그저 1, 2초 더 견뎌냈을 뿐입니다. 그는 말한다. 자신의 좌우명은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실패 없는 성공을 꿈꾸기보다 실패를 넘어설 수 있는 열정과 인내의 힘, 그 가치를 믿어보세요. 미래를 개척하는 놀라운 신기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기한 테크사전. 오늘은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기술인데요. 바로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 BCI의 세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생각만으로 조작하는 가상현실 게임이 세계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BCI 스타트업 유럽은 뇌파를 이용해 조작하는 데모 게임을 공개했는데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생각만으로 게임 속에서 물건을 들고 움직일 수 있거나 특정 액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현실 헤드셋에 특수 장치를 장착해서 두피 전국을 분석한 뒤에 사용자의 명령을 실제 동작으로 구현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BCI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다양한 상호 반응을 구현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럼 현재 BCI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곳은 의료 분야입니다. 미국 연구팀은 전신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팔을 움직이는 데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뇌에 전자칩을 삽입해서 환자의 생각을 읽은 뒤 팔에 전기자극을 줘서 생각대로 움직이게 해주는 겁니다. 인간의 신체뿐 아니죠. 뇌파로 드론을 조종하는 기술도 개발되는데요. 머리에 뇌파를 읽는 헤드셋을 쓰고 생각만으로 드론을 움직입니다. 최근에 뇌파를 활용한 자동차 운전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머지않아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생각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대가 열릴 수 있겠죠. 그럼 BCI 기술을 통해 미래엔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가능해질까요?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무술 대련에 앞서 각종 무술 데이터를 두뇌에 입력하는 장면이 나오죠. 데이터를 주입받은 네오는 이소룡 못지않은 풍부 실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언젠간 이 영화 속의 매트릭스 시스템도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그 미래를 여는 주인공 중 한 명은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입니다. 지난 3월 앨런 머스크는 뉴럴링크라는 BCI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뇌의 전극을 이식해서 정보를 꺼내 컴퓨터에 업로드했다가 언제든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SF 영화를 현실로 만드는 이 괴짜신가의 행보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물론 BCI 기술에 우려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할 경우 신체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고요. 내 머릿속의 정보를 누군가 해킹할 수도 있겠죠. 윤리나 보안 문제 등 넘어야 할 과제도 많지만 BCI 기술은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세상을 열어줄 수 있을 텐데요. 생각만으로 자동차를 조종하고 생각만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미래. 그 영화 같은 일들이 아주 조금씩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놀랍고 신기한 기술. 다음 주에도 신비한 테크 사전이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끈따끈한 IT 신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여러분들께 제가 체험해보고 평가를 해드립니다. 테크 다이어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테크도사, 테크장인 배국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제품은요, 바로 짠! 이 제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드론. 여러분들에겐 드론에 대한 추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드론 잘못 날려갖고 벌금을 엄청 많이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드론을 어떤 드론인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써본 바 이 드론이 과연 여러분들께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D사에서 만들었고요. 무게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무게는 300g입니다. 날개가 이렇게 펴져요. 자, 날개가 펴지고 그리고 날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조종기, 리모컨이 따로 없고요. 이 신제품 드론은 여러분들이 초보자들도 쉽게 날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쉬운 제스처 어웨이 모드가 있어갖고 이렇게 띄운 다음에
딱 손을 놓으면은 이제 이게 붕 떠요. 붕 뜨면은 저는 이제 손을 안녕 안녕 이러고 이제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이러면은 드론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제 제스처에 맞게 움직이는 그런 드론입니다. 자, 100mm 불여일견. 제가 쉽게 한번 날려볼 텐데 리모컨도 없고 그냥 오직 기계 하나만 가지고 한번 살짝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서 엔진 소리가 우렁차요. 맨날 이 순간은 떨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얼굴을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뜹니다. 보셨죠? 얼굴 인식을 하면은 자, 이쪽으로 어디가 일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스처 모드로 날릴 수가 있어요. 거기 있어. 자, 이렇게 제스처 모드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리모컨이 없기 때문에 녹화 기능은 되진 않습니다. 자, 드론을 손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와! 엄청 쉽죠?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은 지금 해상도가 카메라가 2축 짐벌이 달려 있는데요. 짐벌이 3축과 2축의 차이가 뭐냐면 3축은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고 2축은요,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짐벌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드론을 하늘에 찍고 올린다 그러면은 찍을 때 위아래 그리고 좌우 이런 식으로 아마 영상 촬영이 될 겁니다. 이 드론은요, 촬영을 하게 되면은 1080 해상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니터로 봤을 때 화질이 그렇게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단지 이 전에 나왔던 그 제품가요, 그리고 이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품들 같은 회사에서 드론만 4종류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전문가 모드 같은 경우는 영화라든가 전문적인 우리가 홍보 영상 촬영 때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나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깔끔한데 가격이 비싸겠죠. 네. 장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배터리 시간 같은 경우 16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날려보니까 한 12분 정도? 거짓말했어. 실제로 날려보니까 좀 날리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조금 배터리가 없어갖고 떨어집니다.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미나 그냥 드론을 날리고 영상을 기록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영상을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걸로 30분 찍고 막 영상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막 유튜브나 막 이런 데 올려가지고 자랑하다, 이런 분들은 이 제품이 장점은 있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드론은 따로 또 제품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제 주머니에서 제가 이렇게 딱 꺼내서 들었을 때만큼 정말 간편하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날릴 수 있다는 그 드론의 장점. 자, 여러분들에게 저의 평가 점수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기능, 디자인, 가성비 여러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기능성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8점 정도 드리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예쁘지만 저는 이게 좀 접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접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방에 넣으면 조금 부러질까 위험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예쁜 디자인이지만은 접히지 않아서 디자인 점수 6점. 그리고 완성도랑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점 정도? 왜냐면은 되게 혁신이잖아요. 방금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전체 점수는 저는 한 7점 정도를 드리고 싶네요. 물론 7점을 줬다고 해서 이 제품이 안 좋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제가 생각하는 아쉬웠던 배터리라든가 그리고 짐벌의 그 해상도,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접히지 않는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일상적으로 찍을 수 있는 분들, 날려서 찍고 놀고 이런 용도로는 이 드론만큼 좋은 건 아직까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드론을 날릴 때 여러분들 그리고 되게 주의해야 될 점은요, 절대로
그 탭플라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한 다음에 비행을 할 수 있는 지역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허가를 받거나 만약에 올린다고 해도 저처럼 이렇게 실내에서 아주 낮게 올리는 경우는 되는데요. 괜히 드론 잘못 날렸다가 모두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드론은 작든 크든 꼭 안전하고 여러분들이 조심하게 날려야 된다는 것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이 드론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도 제가 엄청나게 재미있고 신기한 제품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미리 예고편을 하자면요. 아, 이거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문자, 여보세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바로 이 제품을 제가 소개할 겁니다. 근데 이거 뭐 다음 주에 실물 만지면 되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 제품을 리뷰할 거예요. 요즘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유행어가 있죠. 이거 실화냐? 지금 테크 세상에는 이거 실화냐고 묻고 싶을 만큼 믿기 힘든 일들이 하루가 다르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테크 본색과 함께 하시면 과연 실화인지 아닌지 궁금한 테크 세상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가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신기하고 놀라운 테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